힘들고 어려운 시장은 분명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5년에 한 번 있는 기회를 잘 살린다면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결과가 아쉬웠던 분들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가장 많은 거래량을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는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기업 공개 IPO가 임박했습니다. 투자 설명회 이후에 IPO 목표 가격을 대폭 상향할 정도로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높습니다. 상승 삼각 패턴도 나타나고 있고 이동 평균선을 몸통으로 뚫고 올라간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새벽부터 가을비가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부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기온이 떨어지며 추워진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월요일 캔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향 추세가 유지되는지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딛고 반등할 수 있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차 지지라인을 밑꼬리로 터치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된 하향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지지라인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요일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자꾸 힘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7, 8월에도 경험했었습니다. 7, 8월 차트를 보면 횡보를 하다가 8월 말부터 계속해서 하락한 모습, 하락했던 경험 기억나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강한 하락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 올리패스입니다. 8월 중순경 급등 준비가 끝났으니 주시하자고 알려줬었습니다. 올리패스를 알려주었을 당시에도 시장 분위기가 지금 월요일 시장과 비슷했습니다. 올리패스는 mRNA 설계 기술의 독점 기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강력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커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델타 변이의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당일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고 관련 종목 중에서 괜찮은 것으로 알려드렸던 겁니다. 당시 차트상으로 14,500원의 저항 라인이 있고 눌림목을 보였지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지켜주면서 올라간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올리패스와 함께 알려드렸던 종목이 조일 알루미늄입니다. 당시에도 시장이 안 좋아서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었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2차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라고도 했습니다. 설명드렸던 당시에 5월 10일, 7월 12일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으로 인해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움직이셨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또 보셨을 겁니다. 시장은 다시 한번 당시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8월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최근 주식을 시작해서 하락세가 두렵고 불안한 주식 초보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장은 분명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잘 보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제1야당의 대선 후보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대진표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내년 3월 9일 대통령 투표 및 개표가 되기 전까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있는 기회를 잘 살린다면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결과가 좋았던 분들은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동안 결과가 아쉬웠던 분들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 전국에서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자들 역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를 내걸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분이 되었든 부동산 문제가 좀 나아져서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의견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건홀딩스입니다. 이건홀딩스는 창호, 지주, 목재, 조림, 에너지 팔레트 부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건홀딩스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4월 정부가 주택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급등 나왔었습니다. 이후 약 3개월간 행보를 했는데 이재명 당시 여권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주택 공급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급등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이건홀딩스도 빠지는 모습입니다. 쌍바닥을 찍은 후 10월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500원 정도가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들어 5일선을 타고 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자리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요일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대비 6%, 종가 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을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최근 거래량이 많이 없는 모습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건홀딩스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올해가 2016년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는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물대가 소화되고 있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최고가 7,750원은 작년 최저가였던 1,285원과 비교하면 이미 6배 정도 상승한 모습이고 두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홀딩스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2007년에도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 18,400원까지 기록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자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자였고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했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거래량이 엄청났었고 근래에도 거래량이 점점 붙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주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 초보분들께서는 공부용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짧게 보고 들어가지 않으시면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슈가 좋은 종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대우부품입니다. 대우부품은 자동차 전장 부품의 제조 및 판매, 컨덴서의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의 신규 개발 제품으로는 PTC 히터, 냉각수 히터, 수소차형 EWP를 양상 중에 있고 리비안 관련주입니다.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트럭 업체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기업 공개 IPO가 임박했습니다. 아마존이 리비안 지분 17.3%를 보유해서 최대 주주로 있고 아마존의 전기차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투자 설명회 이후에 IPO 목표 가격을 대폭 상향할 정도로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높습니다. 만약 리비안의 공모가가 상향 조정되면 공모를 통해 약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9천억에 근접하게 되고 기업 가치는 650억 달러, 약 77조 2천억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GM, 포드와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픽업 트럭 외에도 중형 SUV, 배달용 전기밴 트럭 등 3종의 신차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대우부품이 리비안의 부품 납품을 위한 테스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보드를 공급할 계획이고 생산 설비는 이미 준비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전기차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냉각수 히터, 정온도 개수 히터 등을 개발하고 현대 기아차에 이미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용 3세대 완속 충전기와 수소차용 음극 산소 고갈 히터도 개발 중인데 이미 올해 2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6.6%, 단기 순이익은 186.4%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월 중순 리비안 부품 공급 이슈로 거래량이 들어오며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후 하락했지만 저점을 완벽하게 잡아주고 이후 옆으로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삼각 패턴도 나타나고 있고 이동 평균선을 몸통으로 뚫고 올라간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게 다소 아쉽지만 다시 이슈를 받으면 정거점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지는지 잘 봐야겠습니다. 매물대도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겠습니다. 대우부품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모습은 아닙니다. 올해 초부터는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이후 쌍바닥을 보인 후에는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3주 연속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 5주선을 몸통으로 딛고 있고 매물대와 이동평균선이 모두 캔들 밑에 있는 것도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점점 부족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3,500원 라인에서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겠습니다. 대우부품 월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월봉 차트에서도 3,500원의 저항 라인을 완벽하게 넘어서질 못하는 모습이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살펴보면 박스권으로 오랫동안 행보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난달에 이 박스권 상단을 몸통으로 돌파한 모습입니다.
현재 기존 저항 라인이었던 2,900원대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리비안 상장 후의 이슈를 보면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3,500원의 강력한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살펴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증시는 기온과 다르게 부디 오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잘 준비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